교재 보면 이제 163페이지. 163페이지가 뭐냐면 종별 겸업 범위 뭐 이렇게 써놨네. 근데 164페이지 가보시고 다이아몬드 2번 거기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의 겸업이라고 써져 있죠. 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범위입니다. 업무 범위 일감 거기 보면 28, 29, 30, 31, 32 매년 나와요. 그 전에는요 27, 26, 25, 24, 23 이래요.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게 14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철저히 암기까지 하셔야 돼. 자,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딱 한정이 돼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딱 아시면 돼.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는 이제 어디 있냐면 거기 중개업이라는 말이 거기가 없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 7가지잖아요. 근데 본업은 중개업이야. 그리고 부업거리, 부업 있죠, 부업. 한 6개, 6개. 합쳐서 중개법인은 7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중개업이 본업이고 중개법인이 부업으로 한 6개 할 수 있다. 부업으로.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가로 1번부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저기 166페이지까지 쓰고 있는 게 6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6개에다가 중개업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본업이고 나머지 6개가 뭐예요? 부업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부업거리 6개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중개업을 빼먹으면 안 돼요. 중개업은 본업이고. 응? 자, 그럼 볼까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목만 필요합니다. 거의 제목만 위쪽에 보시면 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렇게 여기서는 임대관리란 단어가 중요해요. 임대관리 해준다. 임대관리. 임대관리인데 뭐에 대해서 임대관리 해주냐면 상업용 건축물은 상가, 주택은 뭐 주택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원룸 방이 100개짜리요. 방 100개짜리를 갖다가 대신 관리해준다 이거지. 주인이 관리하려면 뼈가 빠져요. 그리고 맨날 전화 와. 나간다고 그러지, 고쳐달라고 그러지, 그쵸?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지, 막 전화 오거든? 그런 주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맡겨. 임대관리업체에 맡겨. 거기서 관리해줘. 어떻게 관리하느냐? 시설 관리를 먼저 해줄 거야.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설비, 시설업자 고치게 하고 비용 청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간다고 하면 그 새로 들어올 사람을 갖다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보통 구하겠죠. 그래서 대신 계약을 해줘. 그리고 월세는 주인 통장에 들어가게 만들어줘. 그럼 주인은 뭐만 하면 돼? 통장만 보고 그 다음에 요 임대관리업체한테 돈만 주면 돼. 월급 주면 되죠. 자기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 돼. 근데 그런 비용이 아깝거나 또는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다 관리하려고 그래. 얘를 방이 100개인데 옛날에 원룸 빌딩 3개를 관리한 사람을 봤어요. 주인인데 지점장님 출신이면 여자분인데 3개 하나는 60개, 80개, 100 몇 개 이렇게 방이 다 어디서 융자를 되게 많이 끌어왔더라고. 그런데 수강생이었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좀 있으면 전화 받으러 나가. 또 들어와. 좀 들으려고 하면 또 전화 그게 힘들어요. 임대관리.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맡겨야지. 자기는 좀 누수 있는 거 좀 인정해줘야 돼. 자기가 좀 너 비용이 더 과다 청구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것까지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 세상을. 골프 쳐야 되는데. 임대관리 있잖아. 그게 임대관리야. 근데 뭐에 대해서? 주택이랑 상가. 같은 말로 부동산의 뭐예요? 관리 대행.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부동산을 관리하는 걸 대신해줘. 이렇게. 그게 임대관리. 그래서 임대관리업이다 그러면
이건 중개법인 업무예요. 임대관리업. 그러니까 중개법인도 임대관리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조심할 거. 자,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 임대업이다 그러면 우리 중개법인 업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업은 아니지. 중개법인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임대관리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지 뭐 이거. 나왔었고 벌써. 어려워요 나오면. 예, 그래서 주택임대업 X라고 옆에 쓰시면 돼. 주택임대업 X. 그 제목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다가 위에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 요것처럼 주택임대업 X 이렇게.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 오른쪽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거 상담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컨설팅 이렇게 돼. 뭐에 대한 컨설팅이죠?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중개법인이 컨설팅 해준다고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인데 농지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농지를 농지 전용 부담금을 좀 들이더라도 전용해서 대지로 바꿉시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읍시다. 그래서 비싸게 팝시다. 그러면 이득을 더 많이 봅니다. 라고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뭐예요? 컨설팅. 이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컨설팅 업체도 해줄 수 있지만 누가 해줄 수 있어? 중개법인이. 원래 이 컨설팅업은 자유업종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중개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인데 칠판에 보시면 경영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경영기법의 제공, 경영정보의 제공. 경영의 동그라미 한번 딱 하시고 우리끼리는 경영 컨설팅이다 하는 거지. 자, 핵심은 경영 컨설팅, 중개업소를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죠. 거기를 갖다가 형광펜.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를 형광펜. 부동산 사장님을 상대로 하는 경영 컨설팅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이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과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 그러니까 늘상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맨날 그렇게 나와.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아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개공. 그죠? 그거 하나. 형광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보셔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분양 대행이지. 분양 대행. 분양 대행 이렇게. 분양 대행이 뭔지 아시죠? 분양은 첫 번째 매매. 그걸 대신 해준다는 거지. 분양 대행. 여기 핵심은 의미 아셨으면 됐고 뭐에 대해서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상가하고 주택. 그러니까 늘상 시험에 나온 것은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지.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다시 토지에 대해서 분양 대행한다. 그러면 법인 업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토지는 빠지죠? 토지 X. 그래서 아마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게 한 시험에 5번 나왔으니까 5번 정도.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저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5째 줄에 나오죠?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겸업으로 할 수가 없다. 5번. 토지 X.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동그라미 5번이죠. 동그라미 5번인가요? 5번이지. 5번. 뭐지? 4번. 하나, 둘, 셋, 넷. 4번, 5번. 그치? 5번.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목이 별 볼 일 없어. 제목 밑에 걸 밑줄 그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밑에 거 보면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나온 거 있죠. 밑줄. 손님의 부탁을 받아서 이런 뜻. 도배나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그죠? 주거 이전의 부세는 용역의 알선행위까지 밑줄. 자, 이걸 칠판에서 봅니다. 요거네요.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핵심은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시킬 수 있어요.
중개법인이 중개하다가 손님이 도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 건 포장 이사업체 괜찮은 데 있으면 소개시키세요. 그거. 도배나 이사업체 뭐요? 소개.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중개법인이 하는 일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중개법인이 도배업 자체를 할 수 있나요? 아니지. 포장 이사업 자체를 중개법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아니죠. 그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는 것도 딱 정해져 있지 뭐. 그럼 여기 이제 요거 어려운 게 나와요. 여기 보면 같은 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용역이 뭐예요? 용역이. 주거 이전과 관련된 용역. 용역은 몸 쓰는 거요. 서비스. 몸 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의 구체는 뭐예요? 도배, 이사, 인테리어 뭐 이런 하는 거잖아요. 그거 몸 쓰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좀 알아듣기 쉬운 말, 조금 딱딱하게 쓴 말이 이 말이지. 같은 말. 그럼 시험 문제에서 밑에 걸 낼 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출제를 했었어. 또 나올 거야 이거. 용역의 제공은 뭐예요? 도배하는 것을 직접 제공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용역의 제공은 법인 업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치. 이 말이나 이 말이 같은 말이요. 결국은. 뭘 할 수 있죠? 용역의 뭐예요? 알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밑을 그어주시고. 그래서 넷째 줄에 보시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이사업 X, 도배업 X 이거. 자, 마지막 왔습니다.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이 7편에서는 요거죠, 요거. 마지막 7번째 업무입니다. 7판에서는.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가만 써봐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줄여서 경공매 컨설팅. 여러분 교재는 동그라미 6번. 업무로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업무 이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중에서. 그래서 별표 치시고. 제목 두 줄 밑줄 긋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여기 경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경매는 법원에 경매 나온 거 얘기합니다. 채권자들이 막 받을 돈을 못 받으면 경매를 치죠. 그게 법원 경매를 얘기합니다. 경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은 공매 물건인데요. 공매 물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세금을 안 내면 세금 안 낸 사람의 부동산을 갖다가 세무서에서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캠코라고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 부탁을 합니다. 팔아달라고. 강제로. 그게 공매입니다. 대표적인 공매. 공매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거.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무서 이런 데서 자산관리공사에 부탁해서 강제로 파는 것을 공매. 이렇게. 공매 물건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매 물건선이 부지기수로 많죠. 그러니까 경매 나온 물건 또는 공매 나온 물건이 있죠. 두 가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다음에 또 밑줄 긋습니다.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그렇죠. 알선의 동그라미 칠판처럼 알선의 동그라미 둘째 줄에 알선. 알선은 소개시켜 주는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끝에 뭐요? 대리. 대리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네 개를 친 거예요. 그러면 업무가 네 가지입니다. 지금 요 동그라미 6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업무는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소개시킵니다. 괜찮아. 들어가봐. 많이 떨어졌어. 들어가. 괜찮아. 이렇게. 코치만 해주는 거고요. 하나. 두 번째.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돈만 들고 와. 내가 다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받아주는 거. 대신 받아주는 걸 대리. 적극적으로 개입. 두 번째 업무. 자, 세 번째. 공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서 소개만 시킵니다. 들어가봐. 이렇게. 코치만 해주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공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줍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업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 업무예요. 이걸 줄여서 경공매 컨설팅이죠. 자,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인데 이러한 경공매 컨설팅 업무는 법인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보고 있죠 지금. 여러분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복덕방 할아버지는 어때요? 못하지. 그래서 복덕방 할아버지는 못한다. 복덕방 할아버지는 할 생각도 없으셔요 지금 사실. 계속 근데 시험에서 못한다고 내니까 할아버지 분들이 이걸 모르셔서 그렇지 알면 아마 난리나 한번 시험하실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왜. 네, 그래서 부칙개공은 못합니다 이렇게. 요게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경공부의 컨설팅이.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번 가셔요. 디귿번 아래쪽에 디귿번에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긋는 거예요. 디귿번입니다. 특히 셋째 줄 가면 둘째 줄 끝부분부터 부칙개공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지. 여기 잘 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줄, 리을번 세 줄 또 밑줄 긋습니다. 리을번 세 줄, 동그라미 리을번 세 줄,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읽어보면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지금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경매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경매대상 부동산에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는 대리의 동그라미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리고 형광펜 법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리고 감독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다. 칠판입니다. 요 네 가지 업무 중에서 시장의 규모가 제일 큰 게 경매 입찰 대리 시장입니다. 왜냐? 경매 물건이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냥 코치만 해주는 거 원치 않아요. 대신 받아서 그냥 돈 가져올 테니까 돈만 벌게 해달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매 입찰 대리 시장이 제일 커요. 요 시장에서 주름 잡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개사도 여기 껴준 거죠. 언제요? 2005년도에. 그래서 중개사도 노무현 정권 때 할 수 있게 했죠. 이 들어갈 때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누가 못 들어오게 막았을까요? 변호사는 이런 방구발이 없었어요. 법무사입니다. 뭐든 그렇습니다. 법무사가 들어갈 때 누가 뭐라고 했을까요? 변호사.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들어와 버렸잖아 이제. 그러면 별로 이제 막을 거 필요가 별로 못 느껴. 그 들어가려고 했더니 중개사 들어가려고 했더니 법무사 단체에서 막 야단이었어요. 근데 밀어붙여서 된 거지. 예. 이때도 아주 그때 당시에 아마 여당이 다수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과돼. 근데 이 국회 통과될 때 거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거기 다 변호사들이에요. 통과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특권층을 없애겠다고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 배경을 알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킨 겁니다. 예. 그래 놨더니 이 중개사들이 막 경매 입찰 대리를 많이 할까요? 또 안 해. 그러니까 참 세상이 희한합니다. 못해 그러면 막 하려고 야단이에요. 왜 못하게 하냐 데모하고 막 좋아해 그러면 막상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아니고 그냥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매 들으러 하시는 분이 되게 많지 사실은. 자 근데 핵심은 이렇게 경매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요.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별표. 어디에 등록하죠? 형광펜 칠했죠? 이거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 바꿔서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사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죠. 중개업을 하려면. 어디에 등록해야 돼? 중개업? 등록관청에. 중개업 하려면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 근데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등록 한번 또 해야 되죠? 어디에? 법원. 그래서 두 개가 비교되기 때문에 이걸 바꿀 거란 말이에요. 거의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중개법인 업무는 총 7가지예요. 지금까지 본 거. 자,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중개법인은 14조에서 7가지를 써놨는데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나머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이 예를 들어서 도배업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문구점은요? 문구점? 안 돼요. 대부업은요? 안 돼요.
운송업은요? 안 돼요. 감정평가업은요? 에? 부동산 컨설팅업은요? 돼요. 일부러 된 거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된다요 이렇게 할까봐. 예. 할 수 있죠. 이거 다 기출지문들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랬을 때 등록이 잘릴 수 있죠. 간간히 시험에 나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그을게. 167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제일 위에 두 줄 있죠. 밑줄 그으시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두째 줄까지 밑줄. 가로 2번. 자, 그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은 중개업 이거 하려고 지금 자격증 따시는 거죠? 그러면 오픈하고 등록하면 이거 할 수 있어. 그 밖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다. 거의 다. 이렇게 하면 돼. 거의 다. 법에서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거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쌀가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요. 과일가게, 신발가게 뭐 이렇게 등등등등. 별거 다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을까요? 경매 컨설팅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별거 다 할 수 있어. 못하는 거 빼고. 이거 모르셔야 돼. 이거 빼고 다 할 수 있다.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 3번 밑에 가로 1번에 첫째 줄하고 두째 줄까지 밑줄. 현행법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중개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원칙적으로 뭐야? 할 수 있다. 됐어요. 거기까지 딱 밑줄.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죠. 16번입니다. 뒤로 가셔서 16번. 16번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개업공인회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행위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안 돼.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지. X. 17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주택용지에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주택용지는 주택 아니에요. 최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트릭을 써서 나왔어. 주택 아니고 주택용지는 땅이에요. 땅. 용지. 땅. 이거 X. 18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X. 그치. 법원에 등록해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까 앞쪽에서 안 했던 데 있죠? 거기로 가요. 교재는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개시 의무라고 한 게 나와 있죠? 오케이. 보세요. 이번에 12월 말에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뭐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확인설명서 서식하고 이거예요. 이거 바뀌었는데 걸어두게 되는 걸 개시라고 그래요. 개시. 걸어둡시다. 그러면 여기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무실에 뭘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등록증부터 나면 안 되고 자격증 있어야지. 또요. 자격증 그거 말고 안 되지. 등록증. 또요. 사고에 대비한 공제증서 같은 거. 또요. 요일표. 암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여기 이게 돼. 그래서 5개가 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까지. 자, 근데 거기 하나씩 봐봐요. 박스에 보면 1번 등록증이죠. 요 등록증은 원본일까요? 4번일까요? 원본.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등록증 걸어놓을 수 없잖아요. 분사무소에는 뭘 걸어놔요? 신고확인서, 옛날 신고필증, 뭐요? 원본. 신고필증이라는 게 훨씬 좋은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신고확인서, 뭐요? 원본 이렇게.
자, 두 번째 2번.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그게 뭐예요? 줄여서 우리끼리는 요율표 하자고요. 긴데 요율표 걸어놔야 됩니다. 요율표. 중개보수 계산하게끔. 자, 3번 걸어두게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격증 원본이죠? 3번 자격증 원본. 네. 근데 그 자격증은 누구 거? 누구 자격증? 개공 거. 또 누구 자격증? 소공 거. 개공 거, 소공 거. 뿔 사슴처럼 생각하셔야 돼. 뿔이 있죠? 개공 거, 소공 거. 증 있는 사람 거 다. 소공 것도 그겁니다. 뿔, 사슴 뿔처럼 생각하셔야 돼. 그 유튜브에 보니까 뱀이요. 사슴 같은 걸 잡아먹더라고. 엄청 큰 뱀이지. 이 뱀이 참 정말 막 입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나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뱀이 사슴을 잡아먹었는데 그 사슴이 뿔이 있는 사슴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치. 뱀 죽었어. 너무 통쾌했어. 이 뿔에 터져버린 거야, 그게. 그럼 사슴은 살았나요? 죽었죠? 사슴은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터진 채 발견된 거야. 사슴은 사슴대로 죽어있고. 사슴, 개공, 소공,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보면 보증 설정 증명서류죠. 보자죠? 우리끼리는 보증서류. 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공제서류, 공제증서. 보험에 들었을 때는 보증보험증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놓으셔야 돼. 5번 사업자 등록증. 5번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옛날에는 다음 중 게시할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정답으로 된 게 2번이나 출제됐어요. 이제는 그 문제는 고쳐져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도 뭐예요? 게시할 서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5개. 자, 암기하실 때는요. 자, 올해 32회 때도 이게 한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문에 등장했어요. 마찬가지 한 문제로 나올 때도 있지만 한 문제 아니어도 지문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것 때문에. 자, 기억할 때 개,등, 보고, 자요. 이렇게. 개는 그놈의 자식을 뜻합니다. 개, 등. 등은 뭐냐? 등짝을 얘기합니다. 개 등짝을 보고 자요. 왜 등짝을 보고 자게 돼요? 등을 돌리고 자니까 남편이. 그놈의 자식 등짝을 보고 잡니다. 자꾸 등 돌리고 자니까. 제가 이게 신혼초에 저희 안사람한테 들었던 소리요. 왜 등을 돌리고 자냐고 막. 잠을 안 재우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창 쪽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할 때 이쪽 창 쪽 숨쉬기 좋게끔. 근데 이제 등 돌리고 잔다고 해. 그런데도 자, 개 등짝을 보고 자요. 그래도 사랑해 이런 거예요. 사자가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도 사랑해. 그렇죠? 아내의 소리입니다. 개 등 보고 자요. 그래도 사랑해. 응? 자. 아니 저기 뭐 제 아는 분이 남편이 갑자기 최근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가 뭐냐면 뭐 조의를 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근데 그 카톡으로 왔는데 거기다 어떻게 답글을 못 하겠더라고. 그것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 또 더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거기다 리턴 메시지를 못 보내겠더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애기들 데려오면서 그 기도했어요. 우리 애기들 좀 길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나이거든. 그래서 등짝 보고 자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걔 등 보고 자요. 싸울 일 없어요, 사실은.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열차길 있잖아요. 열차길이 쫙 있어. 제가 혼자 상상한 거예요. 열차길을 가는데 끝이 열차 건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갑자기 길이 뚝 끊길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시야에는 뭐예요? 쭉 보여.
근데 나이 갈수록 어떻게 해? 이 열차가 가속도가 붙어서 막 빨리 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람 인생이 그거거든. 쫙. 언제 낭떠러지 떨어질지 모르잖아. 왜 싸워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 아내하고도 그렇고 자식들하고도 그렇고. 있을 때 잘이란 말이. 우린 자꾸 인간은 그걸 까먹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배드민턴을 제가 왜 치겠어요. 그런 게 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갈란지 모르겠네 또. 자, 개 등 보고 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뒤에 가시면 118페이지. 가로 1번 나왔습니다. 가로 1번은 명칭 사용 의무.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18조 나온 거 있죠? 거기 네 줄을 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중개사무소 명칭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거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끼리 할 때는 명칭 사용 의무라고 해요. 명칭이 뭐예요? 상호. 상호 쓸 의무예요. 명칭 사용 의무. 동그라미 1번 지금 밑줄 그은 거죠? 그래서 보면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요 문자가 들어가거나 요 문자가 들어가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좀 둘 중에 하나에. 그럼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소가 빠졌잖아요. 이건요. 황소부동산 안 되지 이것도. 중개가 빠졌잖아 이게. 얘는요. 세계 부동산 사무소 그럴싸한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란 말을 살리려면 뒤가 중개가 들어가줘야지. 사무실이란 말을 살리려고 한다면 앞에가 뭐가 와야 돼? 공인중개사가 와줘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게 아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2번 보시면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죠?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부칙개공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호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양반은? 그렇지.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 되겠다.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끝났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현대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자격증도 없는데. 안 되지. 대일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오케이. 다른 말이 있든지 말든지 그죠? 요 말만 일단 들어가 있으면 돼. 들어가 있으면 돼. 동그라미 2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명칭 사용 의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법 18조 명칭 이렇게 돼 있죠. 별표 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별표 쳤습니다. 두 줄 밑줄 긋고요. 자, 이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이런 명칭 쓰면 안 돼. 자, 이것을 위반하면 이거 써주세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닌 자는 개공 아닌 자는 이런 명칭을 비슷하게라도 쓰면 안 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써두시라고 요걸. 그리고 이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을 지키는 조문이에요. 개공 아닌 사람은 함부로 저런 명칭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형사처벌입니다. 개공이 명칭을 쓸 때 좀 삐끗 잘못 썼어. 그럼 뭐예요? 봐주고 넘어갑니다. 과태료. 개공 아닌 자가 쓰면요. 난리 납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모든 직종들은 다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다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요. 가로 3번 나왔습니다. 가로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5개의 광고물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라고 길게 써져 있죠. 우리는 지금 칠판에 있는 대로 간판 실명제라고 써주세요. 옆에다가. 그러면 끝이에요. 너무 좋아요. 다시 가로 3번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돼? 간판 실명제 끝.
그럼 저 얘기는 간판에다가 사장님 이름을 적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판이에요. 사장님 이름 들어갔잖아요. 이거 간판에 또 사장님 이름 들어갔습니다. 상호에. 그럼 돼요. 간판 어디에든 사장님 이름 들어가면 된다. 왜 이름을 갖다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오픈하면 좀 책임감 있게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걸어라. 간판에 이름 내세워라 이 말이요. 네, 그런데 모든 간판에 이름을 적는 건 아니고 간판을 시험에서는 5개 광구문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조문에는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쓸 때가 있고 두 개가 다 있어요. 조문은 요게 더 많아요. 그러면 간판 그러면 세 가지 간판만 이름 적는 거예요. 벽면 이용 간판. 여기는 간판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돌출 간판. 그 다음에 올려놓은 간판. 옥상에다가. 요 세 가지 간판만 이름 적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간판.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가로 3번 밑에 회색 바탕 박스 중에서요. 규칙 제 10조의 2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5줄, 6줄을 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규칙에 나와 있는 10조 2 전부 다. 특히 셋째 줄을 보면 형광펜 칠할 게 벽면 이용 간판. 벽에 붙이는 거 셋째 줄에. 그 다음에 돌출 간판. 그 다음에 옥상 간판. 세 가지 간판 형광펜. 그 밑에 줄. 이름을 적을 때 자 법인 간판에는 누구 이름을 적고요?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 이름 적고요? 책임자. 그 분사무소를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규칙 10조 2만 딱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여기 아까 간판 실명자라고 지금 적어놨었죠. 아까 제목 옆에. 요것도 마저 적으세요. 간판 실명자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백화. 제목 옆에다가 거기다가 요 간판 실명제 여기다가 적어야 될 건데 안 적으면 백과에다가 이거 안 적어놨다 그러면 이거 안 적었어 이렇게. 그러면 잘못된 간판이죠 이게. 안 적은 게. 그래서 철거 명령 대상. 철거 명령 누가 해요? 등록관청에서. 그 다음에 그래도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집행. 대신 떼낸다는 뜻입니다. 또 누가 대집행해요? 등록관청. 대신 떼내고 비용을 물려요 또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4번까지 보셔야 돼. 가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관청은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에 위반하는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밑에요. 다이아몬드 3번 갑니다. 간판 철거. 네. 간판을 떼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간판 철거하십시오. 한번 읽어보면 최근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자 가로 1번의 첫 줄. 자 개업공인인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간판을 뗀다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에다가 형광펜. 지체 없이 간판을 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 박스가 몇 표죠? 자, 세 가지. 간판 떼야 될 경우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전 사실을 신고. 우리는 그냥 이전 신고라고 해요. 그냥 이전 신고. 자, 두 번째 2번은 폐업 신고. 자, 세 번째는 등록 취소. 사실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폐업의 의미를 담습니다. 왜냐면 사무소 옮겨서 옛날 사무실을 폐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폐업이 2번이죠. 3번 등록 취소는 강제로 폐업 당한 거죠. 다 폐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판 떼야지. 지체 없이 철거하지. 자 가로 2번 만약에 안 떼면 어떻게 돼요? 대집행할 수 있다. 두 줄 밑줄 긋고요.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121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갑니다. 이거하고 이제 OX 문제 한번 끝입니다. 광고가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이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광고. 지금부터 하는 거. 네. 자, 모니터링까지 쭉 가봅니다. 일단 먼저 광고는 누구만 광고를 낼 수 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예. 그러니까 표시 광고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저 위에 보면 우리 12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크게요. 계곡만 이렇게. 누구만 매물 광고를 낼 수 있어요? 계곡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계곡만 광고를 낼 수 있다. 적으시고. 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광고 낼 때, 계공이 광고 낼 때 그런 뜻입니다. 전단지 광고 낼 때 거기에 반드시 광고지에 명시할 사항이 있다. 이 말이 어려워요.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광고지에 집어넣을 사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지에 넣을 사항이 있다. 집어넣을 사항이 있다. 기재할 사항이 있다. 그 뜻이요. 명시할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5개예요. 그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박스 있죠. 박스. 가운데 정도에 박스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별표. 중간에 박스 5개요. 자, 첫 번째 거기 나온 거 보니까 사무소에 뭐라고 나와요? 명칭. 상호죠. 광고지에 상호 들어가야 돼요.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2번 사무소의 소재지. 은평구 가련동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3번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그죠? 뭐 02 뭐 3 얼마에 얼마 이렇게. 자, 4번 등록번호. 등록번호 같은 거 이런 거예요. 411131 202021 000055 뭐 이렇게 일련 번호. 자, 등록번호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이 5번이 뭐예요? 사장님 이름.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사무소 얘기예요. 사무소.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 이렇게 사무실 얘기고 5번은 뭐예요? 사장님 얘기예요. 사장님. 계공. 계공이 뭐예요? 성명. 계공이 뭐예요? 성명. 응?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5번이 계공이 뭐예요? 성명. 나머지 밑에 4개는 뭐예요? 전부 다 사무실 얘기라고 해요.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 이렇게. 그래서 5가지 명시사항을 암기를 해두시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하느냐? 자, 성명, 이소연 등이라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소연이에요. 여자 이름 이소연 등 이렇게. 성명, 이소연 등 이렇게. 자, 전단지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5개. 성명, 이소연 등. 성이 뭐예요? 성명. 사장님 이름이요. 계공의 성명이요. 계공의 성명. 그 다음에 명은? 명칭. 소는? 소재지. 연은? 연락처. 등은? 등록번호. 이렇게. 성명, 이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꽤 나와요, 이건. 성명, 이소연 등 암기하시고. 5가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개보존에 관한 정보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보존의 이름, 중개보존의 전화번호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스 밑에 가시면 셋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편 나온 거 있죠. 셋째 줄에 한편. 보존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할 때 절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걸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냐면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중개보존이 사장님의 이름과 상호 같은 거 전화번호하고 자기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집어넣어서 광고하고 자기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크게 광고를 해.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는 별도로 자기가 전화 받아가지고 다 일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그 계약건에 대해서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금을 시켜. 일정 금액을. 계약건 수의 절반. 나온 번 돈의 절반. 이렇게 해서 보존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존은 자격증이 없잖아. 등록도 안 돼 있는 양반인데 마치 사장님처럼 활동하잖아. 그거 막으려고 중개보존에 대해서는 광고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광고에도 중개보존은 집어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중개보존이 마치 사장님처럼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 없는 사람인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 막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은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표시광고예요. 인터넷. 가로 2번요. 중간에 인터넷 표시광고인데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자 칠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 아까는 전단지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성명, 이소연 등 여기는 인터넷 광고, 네이버 광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광고할 때 들어갈 게 됐다 많아요. 이거 암기하시다가는 여러분 이제 죽어. 그러니까 암기를 갖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성명, 이소연 등은 그대로 또 암기하셔야 돼. 성명, 이소연 등 플러스 됐다 많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건 소재지. 그냥 한번 들으시면 돼. 암기하는 거 아니고 면적. 광고해야 될 것 같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격. 중개자금의 종류. 이건 광고해야지. 거래. 아니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6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광고에 꼭 들어갈까? 응? 좀 들어갈까? 조금 이렇게 의문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6번 여기 박스 중에 보면 6번이 있죠. 가로 2번 회색 바탕 박스 중에 보면 6번 있잖아요. 6번. 그렇죠? 그 6번에 나와 있는 가나다 여기를 많이 읽어주셔야 돼. 자, 첫 번째 총층수. 광고 인터넷 매물 광고할 때 7층짜리 건물입니다. 광고하라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은 날 준공 떨어진 날 1997년 산 이렇게. 방향, 남향 이거 광고지에 광고 인터넷 광고할 때 올려야 된다고 입력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이건 광고할 게 맞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걸 많이 읽어주셔야 돼. 방 3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입주 가능일 노란 거에 끝에 3개를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 요 6번을 많이 읽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암기할 수가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많이 읽어주셔야 돼. 그리고 암기를 굳이 안 하는 이유는 틀리게 안 나올 것 같아요. 틀리게. 오히려 틀리게 되면 관리비는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명시사항인데. 그죠? 그렇게는 나올 수 있지.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3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광고할 때, 네이버 광고할 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이버 광고할 때, 요 관리비를 갖다가 광고, 인터넷 광고에 올리지 않았어요. 관리 10만원 그런데 이걸 안 올렸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 것 같아요? 그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로 2번,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옆에다가 백과라고 쓰셔야 돼. 가로 2번이잖아요? 백과라고 쓰셔. 제목 옆에다가. 나올 때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라고 나오죠. 123페이지 보십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거기 가로 3번인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4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회색 바탕 박스만 잘 보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광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죠?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없어.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흔히 허위매물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 길잖아요. 근데 기억할 때는 허위매물이구나. 허위매물. 어떤 사장님이 부동산에서 허위매물 올려놨어. 있지도 않은 매물인데 광고 올려놓은 거야. 그랬더니 물건 찾는 다른 부동산이 전화 왔어. 그 물건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올려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지. 근데 허위매물이죠. 우리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계약하고 싶다는 거야. 그거. 근데 그러니까 이 허위매물 올린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겠어. 그 물건 그 사장님 그러니까 그 저기 주인요. 주인이 영 까다롭고 제가 해도 전화도 잘 안 받고 그 다음에 하여간 좀 까탈스럽다고 아주 개팍하다고 하면서 막 주인 욕을 한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물건 안 보고 계약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매물 올린 이 사장님 뭐요? 난리가 난 거잖아. 지금 이게 허위매물 들통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한 30분 가까이 그
물건 주인 욕을 하면서 막 그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전화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막 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겨우 무마시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 낳는 거죠 지금. 이게 허위 매물. 그 다음에 과장 광고. 거기 보시면 2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나왔죠. 이 거짓 광고. 거짓 광고 봐봐요. 이거 거짓 광고지. 여기 관리비 인터넷 광고할 때 관리비 얼마인지 적어야 돼. 근데 원래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5만 원 적었네. 이렇게 안 적고. 이거 뭐예요? 거짓 광고지. 거짓 광고. 그 다음에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라고 돼 있죠. 이번에 과장 광고 있을 수 있죠. 사진을 잘 찍어갖고 인터넷상에 광고 딱 보면 그냥 너무 좋게 막 사진이 나왔어. 그래서 사람이 막 왔어. 근데 보여줬더니만 어떻게 실망스럽네. 그지? 과장 광고. 대부분 보면 그 선생님들 그 프로필 사진도 전부 다 과장 광고 아니야? 거기 나온 선생님 언제 와요? 모르지. 언제 올지. 옛날 지나갔나? 하여간 그게 과장 광고입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 광고, 과장 광고, 거짓 광고 이러면 어떻게 500과를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500과를. 여러분 거기 가로 3번 제목 옆에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내용이 엉터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내용이 엉터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된 거지. 내용이 엉터리면. 내용 엉터리. 근데 만약에 명시할 걸 명시하지 않으면요. 이런 걸 빼먹었네. 100과. 그쵸? 요 명칭을 빼먹었네. 명칭을. 100과. 그쵸? 전단지 광고할 때 여기 연락처를 빼먹었네. 100과. 요거. 총칭수를 빼먹었네. 100과. 그런데 이제 가서 뭐라 그래? 엉터리 광고라는 거예요. 거짓 광고, 과장 광고, 허위 이러면 뭐예요? 500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교재 보면 124페이지 마지막 왔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18조에 3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바탕 박스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긋고 별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18조의 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 감시할 수 있다. 누가요? 그렇죠. 여기를 형광펜 칠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자, 시험에 나올 때는 등록관청이라고 나올 겁니다. 등록관청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옆에 써두시고 볼 때마다 국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렇게. 자, OX 문제 해볼게요. 11번부터죠. 자, 공인중개사가 11번입니다. 개설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공인중개사인데 등록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죠? 등록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개공입니까? 개공은 아니고. 그 뜻이에요. 따라서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개공이 아니잖아요. 밥그릇 지키기? 개공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되지. 부동산 중개라고 쓰면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지. 그렇죠? 그 뒤에가 틀린 거죠. 자, 12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어때요? 여기 보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다 명시해야 되죠. 인터넷 광고도 성명, 이소연 등이 들어가죠. X지고. 3번. 보조원이 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보조원은 이러나 저러나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름, 연락처 들어가면 안 돼요. 14번.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철거해야 되겠다. 휴업신고했다 그럴 때 간판 철거해요? 안 하지. 이전 신고했을 때, 폐업 신고했을 때,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당했을 때 철거하는 거죠. 휴업은 아닙니다. 1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걸어놔야 되겠다. 동그라미. 그쵸? 이번에 들어온 거.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